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워있거나 눈을 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오늘 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83년 미국 버지니아의 작은 통나무집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온 힐.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5살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났고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카네기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을 직접 만나 연구하라고. 그리고 그 지혜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라고. 힐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20년을 그 한 가지 사명에 바쳤습니다. 힐이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힐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완전히 혼자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자신보다 더 큰 지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힐은 그 연결의 원리를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마스터마인드. 마스터마인드란 무엇일까요? 힐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명확한 목적을 향해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함께할 때 각자의 지성을 뛰어넘는 제3의 지성이 탄생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 생각할 때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아이디어, 판단, 직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두 개의 촛불이 합쳐질 때 단순히 두 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밝기와 온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밤 이 한 줄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혼자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지성이 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전하는 개념들은 당신의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연결합니다.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잠들기 전 특정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심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을 푸세요. 이 시간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에서 당신은 세 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마스터마인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힐이 20년 연구 끝에 내린 정의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그 원리가 왜 작동하는지, 조화라는 조건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내일 당장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하나를 손에 쥐고 잠들게 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힐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고 구체적인 첫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힐은 그의 책 성공의 법칙 첫 번째 레슨을 마스터마인드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공 원리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경험한 것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스터마인드는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의 지혜까지 끌어옵니다. 오늘 밤 그 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힐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가 연구한 500명의 지혜가 이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지식은 잠재적인 힘에 불과하다. 그것이 조직되고 행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된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첫 번째 조직화를 함께 시작합니다. 마스터마인드, 오늘 밤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은 조용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깊어지는 이 시간에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깨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908년 25살의 청년 나폴레온 힐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이라 불리던 그 사람입니다. 힐은 처음에 단순한 인터뷰를 위해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힐을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성공 뒤에는 단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그것은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카네기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이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마스터마인드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법칙 첫 번째 레슨에서 마스터마인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화의 정신으로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것. 이 정의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명확한 목적, 조화의 정신, 그리고 능동적 협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질 때 비로소 마스터마인드가 탄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터마인드를 단순한 팀워크나 협업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힐은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팀워크는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협업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스터마인드는 다릅니다. 마스터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조화입니다. 조화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상태, 그것이 조화입니다. 조화 없이는 마스터마인드도 없습니다. 힐은 한 가지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두 마음이 조화롭게 만나는 순간 제3의 보이지 않는 지성이 생겨난다고.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두 마음이 만날 때 반드시 세 번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창조된다. 그것이 마스터마인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힐은 이것을 창발적 지능, 즉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여 새롭게 출현하는 지성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닿을 수 없었던 생각의 영역에 조화로운 두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업에는 마스터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명이 넘는 관리자와 회계사, 화학자들로 이루어진 집단 지성입니다. 이 그룹 안에 단 한 명의 마스터마인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이 조화롭게 조직되고 명확한 목적을 향해 협력할 때 그 총합이 바로 나의 부를 만들어낸 힘입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모든 성공을 이 집단 지성에 돌렸습니다. 그것이 힐에게 평생의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천재의 신화를 믿어왔습니다. 홀로 방에 틀어박혀 위대한 것을 발명하는 고독한 천재. 그러나 힐의 연구는 이 신화를 조용히 해체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십 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멜로파크 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에디슨, 파이어스턴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20명이 넘는 핵심 참모들과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원리 덕분에 에디슨은 정규 교육 없이도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들의 위대함은 혼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힐은 중요한 구분을 했습니다. 지식은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지 잠재적인 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조직화된 지식이 지적인 노력을 통해 표현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혼자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것이 조화로운 협력 안에서 방향을 얻지 못하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바로 이 조직화된 지식의 살아있는 백과사전입니다. 각 구성원이 가진 경험, 교육, 전문성이 하나의 목적 아래 모일 때 개인이 평생 쌓을 수 없는 지성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왜 혼자서는 닿을 수 없을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각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경험의 틀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 틀 밖의 가능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화롭게 연결된 두 마음은 서로의 사각지대를 채워줍니다. 한 사람의 직관이 다른 사람의 논리를 만나고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상상력과 결합할 때 그 접점에서 어느 쪽도 혼자서는 떠올릴 수 없었던 제3의 해답이 솟아오릅니다. 힐은 이것을 창발이라 불렀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조건 중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힐은 경고했습니다. 그룹 안에 단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을 품거나 다른 구성원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마스터마인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조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스터마인드가 살아 숨쉬게 하는 조건 그 자체입니다. 악기들이 각자 다른 음을 내더라도 같은 곡을 향해 조율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되듯 서로 다른 마음들이 같은 목적 아래 조율될 때 마스터마인드라는 화음이 울려 퍼집니다. 마스터마인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첫 번째 마스터마인드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의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친구,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 그 한 사람과 조화롭게 연결되는 것에서 마스터마인드는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명확한 목적을 나누고 조화의 정신으로 함께할 때 이미 당신은 마스터마인드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두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나 혼자서는 절대 닿을 수 없었던 지성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마스터마인드입니다. 오늘 밤 그 가능성을 품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이 만날 때 반드시 세 번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창조된다. 그것이 마스터마인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향해 긍정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두 사람 이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된다. 이 말들을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두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던 때 이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 고요함 속으로 오늘 밤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마스터마인드를 살아 숨쉬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 바로 조화에 대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를 정의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재능도 자본도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조화 속에서의 협력이었습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원리는 완전한 조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조화는 마스터마인드의 생명선입니다. 불협화음이 생기는 순간 그 그룹 안에서 창발하던 제3의 지성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촛불 하나가 꺼지면 방 전체의 온기가 달라지듯이. 힐이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해체될 때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또는 목적이 서로 달랐음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 그룹 안에 흐르던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끊어집니다. 힐은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 한 명의 구성원이 그룹 전체에 미치는 위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사람의 불신이 전체의 진동을 흐트러뜨립니다. 힐은 성공의 법칙 첫 번째 레슨에서 실제로 목격한 비즈니스 그룹의 해체 사례를 언급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자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빠른 수익을 원했고 다른 사람은 장기적인 성장을 꿈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힐은 강조합니다. 신념과 충성심, 그리고 목적의 진정성 없이 동맹에 들어온 구성원이 있다면 그 동맹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이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힐의 관찰을 통해 우리는 조화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흔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그룹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순간 신뢰의 실이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불명확한 역할입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원망이 쌓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의 불일치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그룹은 처음부터 균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방치되면 마스터마인드는 서서히 해체됩니다. 이제 조화가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힐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구성원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나의 살아있는 백과사전처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수십 년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경험을 조화로운 그룹 안에서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옆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이 닿지 못하는 곳에 당신의 네트워크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이점의 본질입니다. 조화는 시간을 압축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힐이 더욱 깊이 강조한 것은 심리적 이점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정말 될까? 내가 충분한가? 이 두려움과 의심은 혼자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화로운 그룹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불을 붙입니다. 확신이 전염됩니다. 힐은 이것을 영적인 현상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마음이 완전한 조화 속에 만날 때 무한한 지성에 접근하는 문이 열린다고. 그 문은 혼자서는 두드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고독 속에서 자랍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결론을 내릴 때 두려움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조화로운 그룹 안에서는 그 두려움이 희석됩니다. 누군가 같은 길을 먼저 걸었고, 누군가 지금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내 안의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직화된 지식, 즉 마스터마인드라고.
함께이기에 우리는 더 용감해집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힐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업 안에는 마스터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명이 넘는 관리자와 회계사, 화학자,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의 마음입니다. 그중 어느 한 사람도 혼자서는 마스터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화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조율될 때 그 총합이 바로 나의 부를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혼자 모든 것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화를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조화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조화는 설계하는 것입니다. 힐은 마스터마인드 동맹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각 구성원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받기 전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역할이 명확하고 각자가 그룹에 기여하는 방식이 분명할 때 이기심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조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조화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비로소 창발적 지성이 피어납니다. 오늘 밤 이 사실을 잠재의식 깊이 새겨두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동료, 오랜 친구, 가족, 그 관계 안에 조화가 있습니까? 서로의 목적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역할이 명확합니까? 만약 어딘가에서 균열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너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힐은 말합니다. 충성심을 잃거나 적대적이 된 구성원은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이것은 맹정함이 아닙니다.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한 지혜입니다. 조화를 지키는 것은 그룹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조화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균열을 만들고 있는가? 대답이 무엇이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십시오. 그 느낌이 잠재의식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에도 그 질문은 계속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듣고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당신은 조금 다른 눈으로 그 관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화로운 협력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에 비례하여 얻을 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팀워크의 정신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성공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 두 문장을 오늘 밤 마음속에 품고 잠드십시오. 조화는 당신이 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조화 위에서 마스터마인드는 살아 숨을 쉽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함께하는 힘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방법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단순한 스터디 모임이 아닙니다. 힐은 마스터마인드를 명확한 목적을 향해 조화롭게 협력하는 2명 이상의 지성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혼자 반복하는 확언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 목적을 선언할 때 그 말은 훨씬 더 깊이 각자의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집단의 에너지가 개인의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을 가속하는 것입니다. 힐 자신도 이 원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는 Think and Grow Rich를 집필하기 훨씬 전부터 에머슨, 에디슨, 링컨, 카네기, 나폴레옹 등 9명의 위인들을 상상 속 마스터마인드 그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직전 그는 눈을 감고 이 인물들이 자신을 둘러싼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의장이 되어 각 위인에게 필요한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힐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상상 속 인물들이 각자의 개성을 갖기 시작했고 링컨은 늘 가장 늦게 자리를 뜨며 묵직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힐은 이 경험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새로운 청사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힐은 분명히 말합니다. 명확한 목적 없이는 적합한 구성원을 고를 수도 없고 모임의 방향을 잡을 수도 없다고. 목적이 흐릿하면 그룹도 흐릿해집니다. 모임은 열리지만
아무것도 각인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모호한 신호를 청사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명한 목적만이 잠재의식의 문을 엽니다. 힐이 제시한 첫 번째 실천은 definite chief aim, 즉 명확한 목적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형식은 단순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머릿속에만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종이에 혹은 화면에 써야 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목적을 글로 써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면 그것이 잠재의식의 청사진처럼 새겨진다고. 쓰는 행위 자체가 이미 프로그래밍의 시작입니다. 목적을 쓴 뒤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힐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 이 목적을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선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침은 잠재의식이 하루의 첫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목적을 선언하면 뇌는 하루 종일 그 목적과 연결된 기회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당신의 의식이 목적의 주파수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순간,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각인의 시간입니다. 힐은 매일 밤 이 시간에 상상 속 위인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목적을 이미 이룬 장면을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 공기, 그 순간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경계가 흐려지는 잠들기 직전, 당신의 목적은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이제 마스터마인드 그룹으로 돌아옵니다. 혼자서 목적을 선언하는 것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목적을 소리내어 확인하고 지지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배가 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조화로운 협력 속에서 두 개 이상의 마음이 만나면 각자가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제3의 지성이 깨어난다고. 그 지성이 각자의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을 가속합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구성원이 보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읽은 사람이 나도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마스터마인드 구성원입니다. 반대로 목적이 흐릿하면 모임은 열리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가 뒤섞여 잡음이 됩니다. 목적을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힐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순서입니다. 힐의 상상 속 회의에서 링컨은 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링컨은 천천히 일어나 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지혜가 있습니다. 역경이 그것을 깨워줄 것입니다. 이 장면은 힐의 상상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의 잠재의식에 새긴 용기는 현실이었습니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 그것이 잠재의식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힐은 자동암시를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의 핵심 도구로 보았습니다. 목적을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 그것이 자동암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적을 쓴 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읽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읽으라고. 그 반복이 쌓이면 잠재의식은 그 목적을 현실의 청사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잠재의식은 그 청사진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 당신의 행동을 조율합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나는 병년 병월까지 병을 병방법으로 달성한다. 완성했다면 그것을 소리내어 한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30초만 느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줄, 단 한 장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으니까요.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길을 비켜준다고. 그 목적이 잠재의식에 새겨질 때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만남이 모두 그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마스터마인드는 그 정렬을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목적을 한 줄로 써보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말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오늘 챕터를 마칩니다. 목적이 불명확한 사람은 에너지를 너무 많은 방향으로 흩뿌린다. 그 에너지는 힘이 되지 못하고 결국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으로 이어진다. 당신의 목적은 선명합니까? 그 선명함이 잠재의식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지성이 있다는 것.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조화롭게 모일 때 그 어느 개인도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힘이 탄생한다는 것을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의식의 융합입니다. 두 번째, 조화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다는 것. 마스터마인드는 조화라는 토양 위에서만 살아 숨쉽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연대는 언젠가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관계, 상대의 목표를 내 목표처럼 여기는 마음이 깔렸을 때 그 연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조화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세 번째, 잠재의식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빠르게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같은 방향을 반복해서 선언할 때 각자의 잠재의식은 서로를 거울 삼아 더 깊이 각인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명확한 핵심 목표, 즉 Definite Chief Aim은 혼자 속으로 품는 소망이 아니라 소리내어 적고 반복하며 집단의 에너지로 증폭되는 선언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 형식으로 딱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날짜가 있고 숫자가 있고 방법이 담긴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년 이맘때까지 나의 사업으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 가족과 매주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처럼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눈을 감으세요. 억지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적은 그 한 문장을 밤새 조용히 되새기며 내일의 당신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다음 강연에서는 나폴레온 힐의 두 번째 레슨 Definite Chief Aim, 명확한 핵심 목표를 다룹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잠재의식 깊숙이 심어야 하는지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드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